안녕하십니까. 독사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한강 자전거길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에브리엄 링컨과 존 F 케네디의 유사점, 비슷한 점, 그 수많은 미국인들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의 비슷한 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제 제 16대 대통령이고 케네디 대통령은 제 35대 대통령인데요. 1999년, 지금부터 한 23년 전에 미국의 공영방송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인기 투표를 했었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러시모산이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 러시모산 그 바위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바위에 조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왼쪽부터 말씀드리면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제16대 대통령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순서대로 러시모 산의 바위에 역대 대통령 4사람이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로 말씀드리면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시어도어 루즈벨트, 에브리엄 링컨 순서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4분이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건데요. 1999년 공영방송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 인기 순서는 거기 그 순서하고 비슷합니다. 1위는 16대 대통령 에브리엄 링컨, 2위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는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4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5위가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6등이 레이건 대통령, 뭐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모산에 조각되어 있는 대통령 4분이 현대에 와서 인기 투표에서도 그 순서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항상 랭킹 1위가 제16대 대통령 에브리엄 링컨인 이유가 남부군과 북부군의 그 남북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내전인데요. 1860년대 초반에 있었던 남북전쟁에서 남북이 분단이 돼버릴 수도 있었는데 에브리엄 링컨의 뛰어난 지도력 때문에 남북 분단을 막았었다. 연방의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은 항상 인기투표 랭킹 1위라고 합니다. 그 에브리엄 링컨과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를 항상 비교들을 하는데요. 그 비슷한 점이 뭐 100가지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중에 한 10가지 정도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미국에 당선된 대통령 중에서는 최연소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1960년에 만 43세의 나이로 당선이 됐는데요. 반면에 당선이 아니라 대통령이 암살이 돼가지고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지위를 승계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1901년에 그 맥키니 대통령이 암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어도 루즈벨트 부통령이 맥키니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습니다. 승계할 때 나이가 만 42세입니다. 그러니까 존 F 케네디가 1960년에는 43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고, 역대 대통령 중에 당선된 대통령으로서는 최연소 만 43세였고요. 반면에 1901년에 맥키니 대통령이 암살됨에 따라 그 당시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분이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그때 만 4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거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당선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시어도 루즈벨트는 1904년에 가서는 다시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을 1901년부터 1909년까지 한 8년 정도 했는데요. 하여튼 시어도 루즈벨트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인기 투표에서는 3위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링컨과 케네디의 그 비슷한 점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한 10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링컨이든 케네디든 정치를 시작할 때 연방 하원 의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00년 차이로 정치를 입문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게 링컨은 1846년, 케네디는 1946년입니다. 딱 100년 차이가 납니다. 100년 차이로 정치를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입문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도 또 꼭 100년 차이가 납니다. 링컨은 1860년에 초선, 64년에 재선이 됐는데요. 케네디는 1960년에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선 시기가 100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영부인, 링컨의 영부인은 메리 토드라는 분이었는데요. 케네디 영부인은 잘 아시죠? 제클린. 그 영부인들이 24세의 나이에 그 링컨과 케네디와 각각 결혼을 했는데 프랑스어를 할 줄 압니다. 영부인이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24세의 나이에 각각 링컨과 케네디와 결혼을 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이나 케네디나 다 암살이 됐는데요. 링컨은 1865년 4월 14일 날 밤 10시경에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부스라는 남부군의 극단적 추종자에 의해서 암살이 됐고요. 존 F 케네디는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에 의해서 암살이 됐는데요. 그 암살된 그 공통점이 뭐냐면 다 금요일에 암살이 됐고 부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이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암살이 됐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암살범들이 둘 다 공통점이 재판 없이 사망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링컨의 암살범 부스는 계속 수일 동안, 며칠 동안 경찰의 추격을 받다가 추격전에서 서로 총격전이 발생돼서 그 사살이 됐고, 반면에 케네디의 암살범 오스왈드는 케네디가 암살됐던 텍사스주 댈러스의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감되기 위해서 나오다가 그 건너편에 카바레의 사장, 그 저격범에 의해서 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부스나 오스왈드나 다 재판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이나 케네디나 후계자가 이름이 똑같습니다. 자, 16대 대통령 링컨의 후계자는 부통령으로서 링컨의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앤드루 존슨입니다. 앤드루 존슨. 그에 반해서 케네디의 후계자는 부통령으로서 케네디의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린든 존슨입니다. 린든 존슨. 링컨과 케네디의 그 승계자, 후계자가 바로 당시 부통령을 했던 다 존슨이라는 겁니다. 링컨의 후계자는 앤드루 존슨, 케네디의 후계자는 린든 존슨입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즉 존슨, 그 사람들의 나이 차이가 딱 100년 차이가 납니다. 앤드루 존슨은 1808년생, 린든 존슨은 1908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링컨의 아들들 이름이 로버트와 에드워드가 있는데요. 케네디는 동생들 이름이 로버트 케네디와 에드워드 케네디가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백악관에서 링컨이든 케네디든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셋째 아들은 1862년에 백악관에서 12살 나이로 사망을 했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둘째 아들은 백악관에서 태어난 직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든 케네디든 아들들이 백악관에서 사망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이제 비슷한 점인데요. 신기하다 할 정도로,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신기하다 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꽤 많은데 제가 대충 한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실 나들목에서 좌회전해서 잠실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그 두 대통령 링컨하고 케네디의 명연설이 있죠. 링컨은 1863년 남북전쟁 당시 게티스버그 연설, 우리 입시 기성세대들 입시 영어 교과서 중에 참고서 중에 성문 종합영어에도 나와 있는 1863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 참가해 가지고 전사한 그분들의 무덤 앞에서 추모식을 거행할 때 게티스버그 연설이 링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남북전쟁에 참가해서 전사하신, 희생되신 군인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수립하겠다. 뭐 이게 게티스버그 연설의 요지지 않습니까?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다음에 이제 존 F 케네디의 연설 또 유명한 게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국민 여러분, 미국 국가가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줄지를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 국민들께서 미국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세계 각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존 F 케네디 연설 중에 또 명연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간단히 이제 암살 관련해서 제가 테쿰스의 저주, 제가 2020년 4월 16일 유튜브를 시작하고 벌써 이제 2년 하고도 한 100일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동영상을 한 460개 정도를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근에 한 일주일쯤 전에 테쿰스의 저주라고 업로드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 관련인데요. 1840년부터 1960년까지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이 태쿰새우 저주와 관련됩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태쿰새우 저주의 두 번째 적용 대상자가 에브리엄 링컨이고 7번째 적용 대상자가 존 F 케네디라는 거, 그걸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요. 링컨 대통령의 이제 사망 관련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아까 그 비슷한 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암살됐습니다. 포드 자동차 아시죠?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포드, GM, 크라이슬러, 이 3대 자동차 회사 있는데 그 중에 포드 굉장히 유명하죠. 포드라는 그 설립자, 창업자가 워싱턴 DC에다가 설립한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은 암살이 됐는데요. 존 F 케네디는 그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제작한 자동차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드와 관련이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포드 극장에서 암살이 될 때 원래 거기에 초청된 비가 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갑자기 굵어지는데요. 지금 안 내리다가 소나기입니다. 자, 초청된 사람이 링컨 대통령 부인과 그 남북전쟁의 북부군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또 국무장관, 이렇게 주요 요인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좀 비가 오니까 잠깐만요.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비가 잠깐 일단 건너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하겠습니다. 뭐 소나기이긴 한데 그렇게 굵은 빗방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링컨 대통령이 암살될 때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초청된 인물이 링컨 대통령과 그 영부인, 그 다음에 남북전쟁의 승리의 영웅이었던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과 그 부인, 그 다음에 국무장관 부부, 뭐 이렇게 초청이 됐었는데, 그 그랜트 장군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거기에 참석을 안 했었답니다. 참석을 했으면 이제 그랜트 장군까지 이제 암살이 됐었을 텐데요. 원래 그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 부스라는 그 암살범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 대통령, 그 다음에 그랜트 장군, 국무장관 다 암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거죠. 거기에 모인다라는, 포드 극장에 모인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런데 그랜트 장군은 거기에 불참했던 이유가 그 부인이 가지 말자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대통령 영부인하고, 그러니까 메리 토드라는 그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 메리 토드와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가지 말자고 했었고, 자, 바뀌어버렸네. 가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자, 비가 내리니까 좀 이따 가겠습니다. 가지 말자고 했었고, 그래서 그 그랜트 장군은 굉장히 인고 부부여서 부인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랜트 장군은 이제 죽음을, 암살을 이제 면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랜트 장군은 이제 링컨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1865년에 링컨 대통령이 4월 14일 날 밤 10시쯤에 암살범에
총을 뒤통수에 맞고 다음날 아침에 사망을 하게 되니까 사망 일자는 1865년 4월 15일인데요. 암살되고 나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앤드루 존슨입니다. 근데 앤드루 존슨은 4년 동안 대통령하고 후반부에 너무 정치를 못해가지고 탄핵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의회 상원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데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면했었는데 임기 마치고 도저히 재선에 출마할 그런 상황이 못 됐었던 거죠.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남북전쟁의 영웅,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대통령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2번 연속 당선이 돼가지고 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공화당으로 대통령을 8년 동안 하는데요. 북부군의 총사령관 시절에는 굉장히 군인으로서 그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고 1865년 4월 10일 날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인데요. 그러게 남북전쟁의 영웅이긴 했지만 정치는 별로 못했답니다.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었고 8년 동안 뭐 큰 업적 없이 간신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 3명입니다. 대부분 뭐 하버드, 예일 뭐 유수한 대학 출신들이 많은데요. 사관학교 나온 사람은 바로 그 남북전쟁 때 북부군 총사령관을 했던 링컨에 의해서 북부군 총사령관에 임명이 되죠.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와 구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관학교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유럽전선의 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1953년부터 61년 초까지 케네디 직전에 대통령을 했던 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공화당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죠. 그 다음에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1977년 초부터 1981년 초까지 4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지미 카터. 나중에 북한까지 가가지고 김일성이 죽기 직전에 북한에 방문해서 남북 평화를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공로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분이 지미 카터인데요. 지미 카터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조지아주에서 농장의 농장주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을 했던 분이 지미 카터인데요. 여하튼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딱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남북전쟁의 영웅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인데 그분도 정치는 별로 못해서 인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링컨 대통령이 이제 암살이 됐었는데요. 다음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횡단보도 파란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남부와 북부의 분단을 막아서 연방을 통일시켰다라는 그런 공로가 있어서 어떤 인기 투표에서도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인기 순위 1위라고 합니다. 그 링컨.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그분은 대통령직을 딱 1000일 정도 했습니다. 1000일.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에 의해서 암살될 때까지 대통령을 딱 1000일 정도 한 상태에서 암살이 됐는데요. 존 F 케네디의 이제 인생 역정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세워두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산을 꺼내기가 좀 그래서 자, 여기 그늘 저기 소나무 밑에서 촬영을 하면 비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먼저 좀 잠깐 비춰드리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현재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북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비추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빗방울이 이제 좀 완화가 강도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슬비 수준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촬영을 하면 나무 그늘이라 이제 비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존 F 케네디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이미지 정치인으로 굉장히 많이 세계인의 가슴에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대통령직을 이제 1960년에 만 43세, 1917년생이거든요. 그 부인 제클린 여사는 12살 연합니다. 1929년생.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에 미국에 당선된 대통령 중에서는 역대 최연소로 만 43세에 당선이 되고 61년 3월 초에 임기가 시작이 되고 63년 11월 22일 암살됐으니까 대통령 임기를 한 2년 9개월 정도, 즉 1000일 정도 한 상태에서 암살이 되셨는데요. 그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참고로 최연소 주지사는 만 32세 아칸소주의 주지사가 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헌정사상 최연소 주지사 출신입니다. 만 32세 아칸소주 주지사가 됐고 그 아칸소주 주지사를 한 4-5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백인이고 그 다음에 앵글로 섹슨 계통이고 개신교고 뭐 이러한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는 백인인 것은 맞지만 개신교가 아니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초의 카톨릭 교도였습니다. 카톨릭 교도. 그 다음에 물론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도 카톨릭 교도인데요. 그 다음에 앵글로 섹슨 계통이 아닙니다. 존 F 케네디는 앵글로 섹슨계가 아니라 아일랜드계입니다. 아일랜드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네덜란드계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네덜란드계, 케네디는 아일랜드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관행의 조건에 맞지 않았는데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자식들을 최소한 한 명은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작심을 하고 제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조지프 케네디인데요. 조지프 케네디는 이제 여러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부를 형성해서 자녀들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제왕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전선에 공군 조종사로 갔었는데 공군 조종사 의무 복무를 마친 상황에서 자원에서 스스로 희망해서 연장 근무를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어떤 전투에서 전사를 하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무렵인데요.
영국에서 미국의 폭격기에다 폭약을 가득 싣고 독일의 점령하에 있는 그 프랑스 지역으로 폭격기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정 시간이 되면 그 폭격기와 함께 폭파되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조종하는 조종사였습니다. 조지 F 케네디의 그 큰아들이, 즉 존 F 케네디의 형이죠, 형. 그래서 유럽 전선에 공군 조종사로 폭격기를 조종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아프로디테 작전이라고 합니다. 아프로디테 작전에 참여를 했는데요. 연장 근무를 신청하면서 그걸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보 해협 상공에서 그 존 F 케네디의 형은 산화해 버렸습니다. 사망을 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폭약이 터지기 전에 조종사 공중 탈출하는 그런 구조인데 공중 탈출하기 전에 정해진 시간보다 공중 탈출, 그러니까 폭약이 뭐 한 5분 후에 터진다면 5분쯤 전에 폭약이 터지기 5분쯤 전에 낙하산을 타고 조종사 탈출해야 되는데 그 정해진 예정된 시간보다 먼저 그 폭약이 터져버렸습니다. 즉 공중 탈출하기 전에 터져버려가지고 존 F 케네디의 형은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조지 F 케네디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인 존 F 케네디에게 그 대통령이 되게 될 것을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존 F 케네디는 2차 세계대전의 해군 장교로 태평양 전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존 F 케네디가 탑승했던 배가 일본의 큰 함정과 부딪혀 가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때 동료 군인을 구했다라는 걸로 해서 존 F 케네디가 동료 군인을 구했다라는 걸로 해서 영웅이 됐는데요. 그때 존 F 케네디는 등을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54년에는 대수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평생 등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답니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서 그가 타고 있던 미국 함정이 일본의 큰 함정과 부딪혀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가문은 대부분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존 F 케네디가 하버드대를 졸업하던 연도인 1940년에 어떤 책을 집필을 했냐면 영국은 왜 잠자고 있는가, 2차 세계대전 초기죠. 영국은 왜 잠자고 있는가, 영어로는 While England Slept, 왜 영국은 잠자고 있는가, 독일을 상대로 정말 적극적으로 잘 싸우고 있는 영국이었지만 존 F 케네디는 더 주마가편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Why England Slept, 왜 영국은 잠자고 있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학을 졸업하던 연도인 1940년에. 그래서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인쇄를 받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정치 입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6년에 연방 하원 의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54년도에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다친 등이 아파가지고 대수술을 했고, 그때 병원에서 요양생활 하면서 쓴 책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언론인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상인 퓰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제목이 용기 있는 사람들. 그게 1954년에 썼는데 57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956년도에는 민주당으로 부통령 지명전에 나갔는데 이제 떨어져 버렸습니다. 부통령 지명전, 즉 경선에서 실패를 했고, 그런데 4년 후인 1960년에는 민주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가가지고 린든 존슨을 물리치고, 린든 존슨은 존 F 케네디보다 9살이나 많습니다. 존 F 케네디가 린든 존슨보다 9살이나 젊은데요. 나이가 9살이나 연장자인 린든 존슨을 물리치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만 43세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당선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1961년 3월에 취임을 하고 바로 다음 달 4월 달에 바로 쿠바를 침공을 합니다. 그것은 그 전임 대통령인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군의 총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었는데요.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하나인 맨해튼의 한복판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총장도 했는데요. 1953년 초부터 61년 초까지는 공화당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8년 동안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전임자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했던 게 바로 쿠바 침공 계획을 비밀리에 수행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쿠바가 1959년에 카스트로 공산정권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쿠바를 침공하겠다. 바로 미국의 코앞에 쿠바가 공산화돼 버리니까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쿠바를 침공하겠다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비밀리에 추진됐던 것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은 다르지만 아이젠하워는 공화당, 존 F 케네디는 민주당인데요. 당은 다르지만 그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똑같아가지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 달인 1961년 4월에 쿠바를 침공했는데 실패해버리죠. 그래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구소련에서는 쿠바에다가 미국을 타겟으로 한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코앞인 쿠바에다가 소련의 미사일 기지, 공산국가의 종주국인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쿠바에 들어서는 그러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존 F 케네디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력 경고를 하죠.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겠다. 빨리 미사일 철거해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해가지고 쿠바 해안을 봉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1962년 10월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1년 1개월 전입니다. 1962년 10월에 쿠바의 해상 외곽에다가 이제 봉쇄선을 설치하고 거기 안에 소련의 미사일이 들어가면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존 F 케네디가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한테 경고를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류가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아마겟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겟돈 아시죠? 지구 최후의 날을 아마겟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 종말의 날을.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면 지구 종말이 있었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 간에 편지가 수십 차례 오가면서 서로 이제 갑론을박 설왕설래 계속 이제 그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서 편지 교환이 있었는데 결론은 후르시초프가 철수하겠다. 단 미국이 쿠바를 다시 재침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달겠다. 이런 조건하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구소련을 상대로 펀치를 날려버린 셈이 됐으니까 존 F 케네디의 승리다 해가지고 국민들은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듬해인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이제 암살이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존 F 케네디의 일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일랜드 계열인데 큰형은 아까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서 전사를 했고 또 존 F 케네디의 이제 남동생 중에 아까 로버트 케네디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968년에 법무장관 시절에 로스앤젤레스 엠베세더 호텔에서 암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에드워드 케네디는 최근 한 10여 년 전에 연방 상원 의원 할 때 하다가 이제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에드워드 케네디도 대통령 꿈이 있었는데 여비서 사망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대통령 꿈을 접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의 그 부인이었던 제클린은 존 F 케네디보다 12살 연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다음에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재혼을 하죠. 그런데 그 부인이 오래 살지는 못했었습니다. 1994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 제클린이 1929년생이고 1994년에 사망했으니까 만 65년밖에 못 살았죠. 그로부터 존 F 케네디는 만 43세에 당선되고 3년 후에 사망했으니까 존 F 케네디는 만 46년 살았고요. 그 제클린이 1994년에 65세 나이로 사망하고 나서 또 5년이 지나서 그 존 F 케네디와 제클린 사이에서 태어났던 아들 존 케네디가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또 사망하는 그런 비극이 그 가족사, 정말 안타까운 가족사입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여동생 중에 한 명은 평생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고, 또 한 명의 여동생의 사위가 잘 아시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여동생의 사위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인데 이혼을 하죠. 이혼.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입장에서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조카 사위였던 거죠. 조카 사위였는데 이혼했기 때문에 과거의 조카 사위인 거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영화 배우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과거의 조카 사위였다, 뭐 이런 겁니다. 여하튼 존 F 케네디 가문이 최고의 가문인데 말로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비가 다 이제 그쳤습니다. 다 그쳤고요. 오늘은 링컨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비슷한 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8시 19분입니다.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저녁 8시 19분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는 소나기가 그친 상태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실제 대통령직 수행 1000일 정도를 수행을 했는데 2년 9개월 정도. 업적은 뭐 그런 대단한 업적은 아닌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쿠바 사태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구소련 후르시초프에 대해서 펀치를 날렸다라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나쁜 이미지도 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의 이제 전 베트남 전쟁에 먹구름이 낀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거기에 원래 수백 명 나가 있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17,000명으로 증원을 시켜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 한 10여 년 전쟁을 더러운 전쟁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역대 전쟁 중에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인데요. 베트남 전쟁에 발을 디딘 사람이 존 F 케네디고, 많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거기서 희생이 됐고 우리나라 국군도 파병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뒤로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되고,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